저는 지금 월 20만 원 월세, 그리고 월 20만 원 정도, 그리고 최근엔 월 10만 원 정도 더 벌고 있습니다. 직장인 워킹맘이자 연년생 형제를 키우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업들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엄마의 세컨드 라이프를 준비하는 엄세라입니다. 저는 4살, 5살 연년생 형제를 키우고 있는 직장인 워킹맘입니다. 아이를 낳고 어떻게든 더 많은 수입을 만들고 싶어서 부업과 투자를 시작한 지 벌써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오늘은 그 방법들을 나눠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처럼 아이 둘을 키우면서도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맞벌이 육아맘들이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고 적은 투자로도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내용이에요. 저는 현재 월급 외에 부업과 투자를 통해 월 50만 원 정도 추가 소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이라고도 할 수 있고 더 늘려나가야 할 금액이지만 처음부터 일확천금을 노리지는 않기 때문에 천천히 하나씩 기록해 볼까 합니다. 저는 지금 경매 투자로 월 20만 원 월세, 그리고 블로그 기자단과 마케팅 대행으로 월 20만 원 정도, 그리고 최근엔 파티룸 부업까지 시작해서 월 10만 원 정도 더 벌고 있습니다. 직장인 워킹맘이자 연년생 형제를 키우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업들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부업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투자인데요. 사실 부동산 투자는 시작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 또한 경매를 시작하기 전엔 어렵게 느껴졌었죠. 어떻게 낙찰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는데요. 실제 해보니 그리 어렵진 않았습니다. 우선 경매는 권리 분석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내가 낙찰을 받음과 동시에 말소되는 권리의 기준이 어디인지를 제대로 찾는 거예요. 그리고 시세 분석을 꼼꼼히 하는 것이죠. 일명 발품이라고 하는데 발품과 동시에 손품 또한 중요합니다. 실제 현장에 방문하기 전에 주변 시세는 어떠한지, 매물 건수는 많이 있는지, 초등학교는 주변에 있는지 등과 같은 자료를 어느 정도 검색하고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정한 물건을 잘 골라서 입찰가를 내는 게 중요한데 요즘 아파트 경매는 입찰자들이 특히 많이 몰리는데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나만의 기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저는 2년 전쯤 지방의 작은 아파트 하나를 낙찰받았고 그 이후에도 경매를 통해 지방의 토지 하나에 입찰한 적이 있었는데 경매 대리 입찰 서비스를 통해 입찰을 날엔 막상 법원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 입찰가를 정하고 난 후엔 크게 현혹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즘은 아파트 경매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서 최소 10명 이상의 입찰자가 있는 것 같아서 토지 쪽으로 눈을 돌리려고 하는데 토지는 엑시트 전략이 쉽지 않아 더 잘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매 투자를 하기 위해 필요했던 자본금은 1천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보험 약관 대출을 받기도 했고 신용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임차인이 맞춰지면 낙찰가 커버를 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때 너무 무리한 대출보다는 이자를 낼 수 있는 한도에서 입찰가를 내는 게 중요합니다. 법적 권리 관계를 확실히 파악하고 물건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해서 투자해서 한 사이클만 돌려본다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본금이 더 컸더라면 서울이나 수도권의 아파트를 낙찰받았을 텐데 사실 2년이 지나도 크게 오르지 않은 지방의 아파트 가격에 슬프긴 하지만 매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월세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0만 원 월세지만 200만 원 월세 받는 날까지 조금씩 쫌쫌따리로 투자를 늘려가야겠어요. 두 번째는 블로그 기자단이에요. 이전에 어떤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블로그 기자단만으로 둘째 산후조리원비를 마련했는데요. 월 50만 원씩 6개월 적금을 일부러 들어서 50만 원 자금을 모으기 위해 기자단 원고를 작성했었어요. 쉽게는 투잡 커넥트와 같은 플랫폼에서 기자단 모집 공고를 볼 수 있는데요. 당시에는 챗 GPT 같은 AI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머리로 손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15분 정도면 뚝딱 만들고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원고료를 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 단순 기자단 원고 작성보다 더 좋은 건 내 블로그를 키우면서 제품을 제공받으면서 원고료를 지급받는 거예요. 많게는 20만 원까지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상위 노출 한 번 하고 5만 원이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나의 블로그는 꾸준히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애 키우면서 일하면서 하느라고 꾸준히 블로그를 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마케팅 대행도 효과적인 부업이에요. 저는 숨고나 크몽에서 소상공인들의 마케팅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소상공인들이 SNS나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들의 온라인 마케팅을 도와주며 수익을 얻고 있죠. 사실 맛집이나 헬스장, 피부관리 등 많은 사장님들이 본업으로 고객 관리를 하면서 온라인 마케팅까지 신경 쓰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더라고요. 요즘은 현수막이나 광고판 같은 오프라인 광고보다는 온라인으로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요. 블로그 체험단 구하는 것에서부터 블로그 포스팅 기획, 빅차성 등과 같은 마케팅 서비스를 해드리면 서로 일석이조인 것이죠. 저는 웬만하면 저에게 의뢰를 주신 사업장에 꼭 가서 직접 체험해보고 마케팅을 대행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야 제 경험에 의해서 글도 써지고 어떤 부분을 더 노출하면 좋을지가 윤곽이 잡히더라고요. 고객 관리인 것과 비슷하죠. 이외에도 상세 페이지 디자인 작업, 광고 디자인 등 다양한 서비스가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부분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바로 최근에 시작한 파티룸인데요. 파티룸 사업은 처음엔 힘들어 보였는데 막상 해보니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블로그 마케팅 대행과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되고요. 스마트 플레이스 노출 1페이지에서 2페이지만 넘어가도 방문자 수가 확 줄어드는 게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고 어떤 셀링 포인트를 부각시켜야 고객들이 우리 파티룸을 예약할까 생각하면서 부담 없이 조그맣게 운영하니까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1월은 성수기가 아니어서 적은 매출이지만 매월 10만 원 이상 수익이 날 것 같습니다. 파티룸 사업은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겐 기존 파티룸 인수를 추천드립니다. 인테리어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 뿐더러 관리 노하우를 이전 사장님께 배울 수 있거든요. 아마 워킹맘 하면서 파티룸 창업하려고 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저는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에서 진짜 운 좋게 집 근처의 파티룸 인수 정보를 확인했는데 만약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꾸준히 계속 찾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매물도 때를 잘 만나야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3가지 부업을 통해 월 50만 원을 더 벌게 되었어요. 경매 투자, 블로그 기자단과 마케팅 대행, 그리고 파티룸 부업. 모두 어렵지 않으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이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도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면서 조금씩 경험을 쌓아가는 거예요. 과연 애 둘 키우면서 언제 이런 거 하냐 하는데 간절히 원하면 다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애들 재우고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시간을 확보할 수는 없고 저는 주로 점심시간이나 퇴근하고 하원하기 전까지의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편이에요. 올해에는 쿠팡 로켓크로스까지 해보려고 하는데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도 새벽 1시 반이에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또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부업 정보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